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은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의 마지막 영상으로 페페로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페페로미아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키우고 계시기도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무난하게 키울 수도 있고 또 금전수와 더불어서 행운을 부르고 부자가 되게 하는 식물이란 말도 있어서 새해를 앞두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페페로미아도 키우기 쉽다고 해서 입문자분들이 첫 번째 입양식물로 많이 추천이 되곤 하는데 이 부분도 실제 경험을 해보면 그 키우기 쉽다는 기준이 상대적이라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생육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매번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무조건 키우기 쉬운 식물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기본적인 관리 방법부터 번식과 분갈이 그리고 수경 등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정식 명칭보다는 좀 더 친숙하게 시중에서 유통될 때 불리우는 유통명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주인공은 이 필레아 페페와 아몬드 페페인데 우선 공통적인 생육 환경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생육 적정 온도는 18에서 24도씨 정도이고 최저 온도는 10도씨 정도인데 실제 서늘한 베란다에서 키워보면 5도씨 전후까지는 견딥니다. 그런데 더 추워지면 마치 과습이 온 것처럼 이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잎이 다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얼어 죽게 됩니다. 경험이 없으시다면 서늘한 베란다보다는 실내에서 겨울을 나게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빛은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는데 물론 밝은 그늘에서도 키울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보게 해주시는 게 더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고 특히 무늬종의 경우에는 잎색을 선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흙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는 대부분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배수가 잘 되게 배합을 해서 심어주시면 무난하고 잠시 후 보여드리겠지만 수경의 형태로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종류에 비해서 건조에 좀 잘 견디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식은 잘 되는 편이라서 다양한 형태로 번식 방법을 연습해 보는데도 좋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생육 환경은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식물을 보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레아 페페 로미오데스인데 흔히 부르는 필레아 페페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정도 크기의 작은 개체를 나눔을 받아서 키워온 것인데 어느덧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 필레아 페페가 이런 어린 개체일 때는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점점 커가면서 외목대 형태로 이렇게 자라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 아랫잎들이 누렇게 되면서 자연화엽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아래로 내려서 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관리 없이도 보시는 것처럼 커가면서 이렇게 외목대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이 빛을 갖다가 한 방향에서 보게 해주면은 이 외목대가 굴광성에 의해서 한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 정도는 이 화분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좀 돌려가면서 골고루 빛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이 외목대를 비교적 곱게 자랄 수 있도록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하단부에 오래된 잎이 누렇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새 잎들이 누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새순이 누렇게 변하면서 검게 말라버리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필레아 페페의 경우에 건조한 흙에서도 잘 견디는 편이라서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의 대부분은 과습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키우기 쉽다고 해도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꾸준한 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물을 주실 때는 이 표면을 파봐서 손가락 한 마디 깊이 정도로 말랐을 때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우다 보면은 이 필레아 페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출산드라라고 할 만큼 어린 개체가 이렇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분리를 해서 나눔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올라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처럼 이렇게 외목대를 유지시키려면은 이런 어린 개체가 생기면 분리를 해서 독립을 시켜주면 되고 또 취향에 따라서 그대로 키워서 여러 대를 합식 형태로 키워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아내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이것을 분리를 해서 독립개체로 키우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뽑아서 분갈이를 하면서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지만은 제 것처럼 이렇게 한두 개가 나와 있는 경우라면은 우선 이 개체 주변에 흙을 좀 이렇게 파주셔 가지고 어느 부분이 이 모주에 연결이 됐는지 확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절단을 해가지고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이 돼 있던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흙에 심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름에 약한 편이기 때문에 흙 배합 시에 비료나 영양 성분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잎이 아몬드를 닮은 아몬드 페페입니다. 이것도 지인분께서 키우시는 것을 줄기를 잘라와서 물에 그대로 꽂아놓고 발근을 시켜서 키우고 있는 형태입니다. 만약 수경재배 형태로 키우시길 원하신다면 흙에서 키우시던 것을 뽑아서 하지 마시고 줄기를 잘라서 처음에는 물꽂이 형태로 해서 발근을 시킨 다음에 키워주시는 게 더 깔끔하고 무름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런 수경 형태로 키우실 때는 줄기의 길이를 좀 길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이 발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물을 교체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발근이 생각보다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생육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3개월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빼내서 뿌리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근이 된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느 부분에서 발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계시면 번식을 할 때 삽수 준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마디 부분에서 뿌리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마디에서 또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식은 줄기와 잎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개체처럼 줄기를 잘라서 물꽂이 형태로 뿌리를 받으셔도 되고 흙에 바로 삽목을 해줘도 됩니다. 그럼 삽수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줄기가 길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삽수 길이가 너무 길게 되면은 흙에다가 할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경재배로 바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좀 길게 해도 물에다가 꽂아 놓게 되면은 발근이 잘 돼서 무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삽수를 준비할 때 뿌리가 나오는 위치를 고려해서 보통 3-4마디 정도로 해주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야 맨 윗부분에는 잎이 달리고 그리고 아래 2마디 정도에는 발근이 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잘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거를 자르면은 이렇게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정도 윗부분 잘라주시고 4마디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맨 윗부분에 잎만 남기고 아랫부분에 잎은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아랫부분이 이렇게 약간 좀 긴 편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1마디 정도 더 잘라가지고 3마디 정도 삽수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윗잎만 남기고 아랫잎을 제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잎꽂이를 하실 경우에는 잎자루를 가위로 자르지 마시고 이 잎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따낸 형태로 해주시면은 무름도 적게 생기고 발근도 좀 더 빨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흙을 준비해서 꽂아주시면 되는데 이 흙은 분갈이흙에 강모래를 5대5 정도로 섞어서 해주시면 무난합니다. 이런 화분에 흙을 채워주시고 물을 먼저 줘서 이렇게 안정화시킨 다음에 삽수를 꽂아주시면 되는데 꽂을 때 먼저 이렇게 대나무 막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멍을 먼저 내주신 다음에 이 맨 윗잎이 흙에 닿지 않을 정도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잎꽂이의 경우에는 이 잎의 4분의 1 정도만 살짝 묻히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닐을 이용해서 밀폐를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물을 주어서 이 삽수와 흙을 밀착시켜서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풍이 잘 되는 밝은 그늘에 두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아몬드 페페 같은 경우도 밝은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삽수가 작은 형태일 때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런 과일망을 이용해서 이 삽수를 꽂아서 물에 띄워놓는 방식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물에서 뿌리를 받은 개체를 좀 다듬어서 흙에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뿌리가 이렇게 막 서로 엉켜 있는데 이 부분에서 흙에 묻힐 부분이 한 이 정도 부분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 흙에 묻히는 범위에 있는 부분의 그 잎들은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저분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좀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뿌리 부분이 이 부분에도 있고 이 부분에도 있는데 여기 지금 여러 개의 줄기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깊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도 이렇게 좀 잘라서 어느 정도 다른 개체들하고 뿌리 깊이가 거의 일정하게 맞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다 엉켜 있는 상태로 이것을 그냥 뭉탱이로 심게 되면은 이게 과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통기가 잘 되게 이렇게 벌려서 심어줄 거라서 이 엉킨 뿌리 부분을 분리를 해서 개체별로 이렇게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놨는데 그냥 심게 되면 심는 과정에서 흐트러져서 뿌리의 깊이도 일정하지 않게 되고 좀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휴지심을 이용해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휴지심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배치를 시켜주는데 안쪽도 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은 노출이 되게 이런 형태로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흙배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흙배합은 간단하게 분갈이흙 7에 펄라이트와 산야초를 섞어서 3 정도 넣어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잎을 좀 두툼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계란 껍질과 그리고 무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탄을 소량 섞어줄 겁니다. 그래서 섞어보면 흙은 일반 실내에서 무난하게 사용되는 이 정도 수준의 흙이 되겠습니다. 그럼 화분을 준비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분에 깔망을 깔고 이렇게 마사토를 넣어서 배수층을 좀 먼저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섞은 흙을 조금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 방금 전에 준비한 이 개체를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준 다음에 이 주변에 흙을 먼저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지 가운데 부분도 비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흙을 갖다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 흙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골고루 채워준 다음에 여기 묶었던 철사를 풀어준 다음에 이 휴지 심을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고루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물을 충분히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는 곳이나 아니면 밝은 그늘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가운데 쪽에 집중적으로 새순을 많이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순짓기나 이런 거를 좀 부지런히 해가지고 가운데 쪽에 순이 많이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페페로미아의 기본 생육부터 여러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새해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